문제에서 x는 p라는 지점에서 최소값 q를 가지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까지는 그려놨어요. 꼭점 x좌표 알고요. 정확하게 안 건 아니지만 p라는 미지수를 알고요. 그때 최소값이 q라는 것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f10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결국 pq 찾는 거거든요. 가조건에서 0이랑 3 사이에서 최소값이 m이고 최대값이 m 플러스 4래요. 나조건에서 0이랑 5 사이에서 fx의 최소값이 m이고 최대값이 4m이랍니다. 뭐가 보이죠? 물론 안 보이시는 게 정상입니다. 처음 공부를 하실 때 최소값이 둘 다 몇으로 고정이야? m으로 고정이에요. 생각해봐. 범위가 왼쪽은 고정이에요. 왼쪽은 고정이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새끼가 3에서 5로 늘어났습니다. 3에서 5로 늘어났는데 최소값은 고정이래. 그럼 만약에 0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으면 최소값이 고정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말은 0이랑 3 사이에 이미 누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야? 꼭지점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이 형태겠네. 물론 이럴 수도 있죠. 3이 0보다 한참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지. 이유는 왜 그거 따지냐면 최대값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은 몇 개가 있다고요? 2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에서 꼭지점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0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는 케이스거나, 그럼 이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가죠? 0에서 가진 거지. 아니면 0이 여기 있고 3이 오른쪽에 있어서 여기 있거나, 이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가죠? 3에서 가집니다. 이유는요 선생님, 범위가 벌어졌는데 최소값이 고정이니까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꼭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새끼를 공부를 하실 때 범위가 벌어졌을 때 최소값이 동일하면 꼭지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공부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니까. 똑같은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가 그래프를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케이스가 되는 게 이게 2개밖에 없다는 거지. 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일 수도 있잖아요. 쌤, 그럼 범위 늘어나도 최소값 일정 동일한 거 아닌가요? 맞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면 0부터 5까지로 해도 0에서 최소값까지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문제에서 그래서 p가 양수라고 적습니다. 여기가 0이면 꼭지점 좌표가 음수 나와요. 그래서 나가리. 근데 이것도 생각은 해봐야지.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하면 3가지고 될 수 있는 케이스는 2가지입니다. 이 케이스도 볼게요. 1번 케이스고 2번 케이스야. 1번 케이스부터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1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최대값을 어디서 가죠? 0에서 가집니다. 0부터 5 사이에서 최소값이 m인 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이 아까 전에 q였으니까 q라는 애가 이 케이스든 둘 다 m이 됩니다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최소값이 m이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최대값을 어디서 가죠 얘는? 0에서 가진다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0에서 최대값이 m 플러스 4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q 대신 그냥 m이라고 쓸게요. 그럼 대입하시면 p제곱 더하기 m이란 애가 m 플러스 4야 라고 이야기를 해놨어. p제곱이 4가 돼야 되는데 p가 양수잖아요. 따라서 p값이 몇이야? 2가 돼야 돼. 그래서 fx는 x-2의 제곱 더하기 m이고,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꼭지점 x좌표가 몇이구나? 2구나까지도 찾았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나조건에서 0부터 5까지니까 5는 여기 있어야겠죠. 얘는 2칸 떨어져 있고 얘는 3칸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선 최대값을 어디서 가죠? 밑에 거에선 5에서 가지잖아요. 그럼 여기다 5 대입하시면 f5는 3의 제곱이니까 9 플러스 m인데 걔가 문제에서 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4m이랍니다. 0부터 5 사이에서 최대값은. 그럼 4m이니까 m 값이 몇이야? 3이고 자연수 조건까지 만족하네요. 그럼 이 새끼가 답이 아니면 복수정답이라는 소리잖아. 지금 케이스 하나만 봤거든요. 케이스 하나만 봤잖아. 근데 이번 케이스도 만약에 답이 되면, 조건을 둘 다 만족하면 문제 잘못됐을 거 아니야? 그럼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새끼로 답 찍고 넘어가야 돼요. 내신에선 특히. 그러고 나서 시간 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이 새끼 점검해보면 되지. 아, 해보니까 진짜 안 되네. 그것까지가 전략이에요. 이번에서는 0부터 3까지 최소값이 m인 거 이야기해놨어. 최대값은 어디서 가져요? 3에서 가집니다. 3-p의 제곱 플러스 m이 문제에서 이야기한 최대값인 m 플러스 4가 돼야 돼요. 최대값은 3에서 가진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 케이스에서. 그럼 그때는 3-p의 제곱이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3-p가 뿔마 2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p값은 1이 되거나 5가 돼야 되는데 5라고 하는 미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가 p잖아. 0이랑 3 사이여야 되잖아. 그럼 p가 5가 아니라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이번 케이스에선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0부터 5 사이에서도 최대값은 어디서 가죠? 5에서 가질 거잖아요. 그럼 5 대입하시면 f5는 x-p의 제곱 플러스 m이었으니까 x자를 5 대입하시면 5-p의 제곱 플러스 m 이렇게 나오는데, p가 좀 전에 1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는 m 플러스 16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새끼가 4m이라고 가르쳐줬거든요. 최대값이 4m이라고. 그럼 넘어가면 3m이 16이니까 m은 자연수 안 나오네요. 이 새끼가 답이구나 정도로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p값이 아까 이었잖아. m값이 3이었고 fx 자체는 x-2의 제곱 더하기 q였는데 q나 m이나 똑같으니까 3이었고요. 10 대입하시면 8, 8에 64 더하기 3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이 67입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원래. 어려운 게 정상이야. 근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그래프 개형을 그렸어. 그럼 그래프 개형을 여러 개 그리고 나니까 답 될 수 있는 케이스가 2개밖에 안 남는구나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커트 이 새끼 되면 안 돼, 이 새끼 되면 안 돼, 커트하고 최종적으로 답된 케이스가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를 찾는 과정이 공부가 돼야 되는 거지. 계산으로 밀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래프적인 관점을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